더 좋은 진보 정치를 위해서 무엇이 가능할까? 저희 흔히 이제 진보 정치 2.0이라고 저희가 붙여봤는데 진보 정치가 이런 것 좀 해줘야 또 이런 과제를 국민과 함께 해결해 줘야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거다. 관련해서는 이제 금위원께 먼저 좀 하나 질문을 좀 드려볼까요? 예, 그 진보 정치가 다뤄야 될 의제는 분명합니다. 이제 기후 위기를 대비해서 환경 문제, 인권 문제, 뭐 성평등 문제 이렇게 정해져 있죠. 사실은 이게 바꿀 수도 없고 이미 기업들도 ESG 경영이라고 해서 이 뭐 환경, 뭐 사회적 책임, 뭐 지배구조 이런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우리가 지금 오늘 여러 차례 문제를 삼는 것은 이런 의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원주의, 또 다양한 의견을 듣는 소통, 이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에너지 전환, 탈원전, 이것도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죠. 근데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걸고 한 말씀 하시니까 감사원 감사를 대비해서 한밤중에 공무원들이 자료를 다 없애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는 절대 진보적인 의제를 달성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일단 우리가 자유주의를 복원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절차적인 것, 소통이 가능할 때 정말 중요한 환경 문제, 인권 문제, 또 성평등 문제 이런 데서 진전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의제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심각해져가는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리고 기후위기를 어떻게 돌파해낼 것인가, 다원주의를 어떻게 우리가 조성해낼 것인가인데 결국 아무리 좋은 정책도 정치가 없으면 실현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고착화돼버린 양당 기득권 정치에 어떻게 균열을 낼 것인가가 저는 훨씬 더 중요한 의제라고 생각하고, 사실 21대 총선에서는 기회가 있기는 했었죠.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어떤 시민들의 목소리가 대변될 수도 있는 제도를 만들었지만 만든 사람이 실제로 그 제도에 이제 먹물을 끼얹었죠. 이 위성정당이 출연하고 결국에는 기득권 정치가 다시 고착화되는 그런 이제 양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적대적 공생관계를 어떻게 깰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저는 현실을 직시하는 것에서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정의당은 좀 더 또렷하게 말해야 되고 어떻게 집권 여당과 정부가 위선적이고 기만적인 정치를 하는가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지금 충분히 대변되고 있지 못한 다양한 시민들의 의제를 정말로 의회를 통해서 또 광장에서 다시 복원해내야 된다.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에 대한 얘기도 하셨지만 이 정치라는 방식에 대한 얘기도 좀 얘기를 언뜻 해주셨거든요. 진중근 교수님께서는 진보 정치, 내지는 이제 어쩌면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이고 민주당의 정치이기도 한데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좀 제안하실 게 있을까요? 네, 진보 정당이 아니죠, 민주당은. 근데 민주당이 저는 그 리버럴 정당의 그 정체성을 좀 다시 부활시켰으면 좋겠거든요. 잃어버렸어요. 지금 보게 되면 운동권 조직 같거든요. 아주 옛날 생각나요. 80년대 이해찬 선배 모시고. 지금 어떤 식이냐면은 집권을 한다는 건 수단이거든요. 내가 이러이러한 정치적 목적을 수련하기 위해서, 민중을 위해서, 서민을 위해서 이걸 하기 위해서 집권을 하는 건데, 이분들은 그게 아니라 집권 자체가 목적인 것 같아요. 거기다 정책을 수단으로 끼워놓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정책이라는 게 이게 제대로 된 정책이 아니라, 그러니까 대화, 타협, 토론을 통해 가지고 다듬고, 그래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할 이런 게 아니라 슬로건이 돼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토론 없이 그냥 무조건 다수의 힘으로 물어붙이고 성과, 그 다음에 이걸 선거로 연결시키고,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지금 이런 식으로 좀 돼 있습니다. 또 하나는 또 운동권 문화인데 다원주의가 없어요, 지금. 이게 완전히 그냥 그 원전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그 구글에 있는 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는 사람을 뽑는데 나중에 다 체크를 한대요. 네. 근데 뭘 지적받았냐면 너희들이 면접해서 뽑은 사람들이 다 똑같더라는 거예요. 아하. 이렇게 되면 창의력이 안 나오거든요. 이래야지 지금 디지털 경제에서 살아남는데, 지금 이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뭐냐면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하니까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아랫사람들이 대통령을 시킨다 하더라도 그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조직이 발전하고 나라가 발전하는 건데 불법까지 저지르면서 그 일을 한단 말이죠. 이런 방식으로, 이런 하향식 방식으로는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정부가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게 제 형상처럼 여기저기 사회 여기저기에 제 형상들을 찍어놓거든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가게 되는 거고,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잖아요. 능력 있고 일 잘하는 사람들이 쫓아내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충성심으로 보충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이럴 땐 나라가 다 망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비서관으로 일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이미지하고 정부가 일하는 방식하고의 좀 상충이 있다는 이미지 그런 인상은 뭐 여기저기서 계속 나오고 있고 진중권 교수도 지적을 하셨는데 실제 내부에서 일하시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무슨 말씀하시는지 저는 못 알아듣겠거든요. 사실은 아까 대통령 한 말씀하니까 그렇군요. 밑에서 불법을 했다고 그러시는데 네. 그런 일이 이제 케이스가 있는지는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여러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원전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월성 원전이 지금 그 삼중 수소가 유출이 돼가지고 지금 지역에서 보니까 큰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그래서 월성 원전을 닫질 않았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까 굉장히 끔찍스러운 네, 네. 상황이에요. 기준치보다 18배가 넘게 유출이 네. 돼서 지금 아마 조사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여러 행정적 절차를 통해서 다 진행이 됐던 일이고 또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고 그 당시 또 다 이 경제성뿐만 아니라 안전성 다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서 사실은 한 부분을 가지고 지금 이제 계속 문제를 네. 거꾸로 이제 전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런 걸 전형적인 침소봉대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밟는 걸 보고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문재인 정부가 이제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 100%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렇게 이제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뭐 밑에가 이렇게 그냥 시킨 대로 불법을 막 저지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참 듣기에도 그렇고 사실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진짜 진보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까 자유주의, 다원주의 말씀하시는데 진짜 옳다고 생각해요. 자유주의의 원리는 그런 거 아닙니까? 네. 다양한 사람이 있고 나와 다른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거거든요. 똑같다면 그게 전체주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다수결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선거에서 누가 이기는지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의회주의는 어쨌든 지역구든 비례든 표가 많은 사람이 다수당을 이루고 정권을 맡아서 정부를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정당 민주주의는 정당 간의 경쟁이고 그 다수당 내에서 이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되면 이게 이제 의회에서 이걸 이렇게 전체 나라를 끌고 가는 방향이 설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다수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거기서 결정된 것은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건 그렇죠. 제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당론 투표가 어디보다 많잖아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제 이런 구조에서 이걸 왜 따라가느냐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자유주의 원리에도 반하는 아니,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만 제가 개인적인 경험이 있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뭐 하향식에 대해서 그런 게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 공수처에 대해서 그 제도 자체에도 반대를 했지만 제가 정말 징후적으로 이래서는 큰일 나겠구나 느낀 게 공수처를 가지고 한참 청와대에 계신 분하고 토론을 하다가 제 나름대로는 토론에 이겼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은 VIP의 뜻이 굳은데 어떡하냐. 이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실제로 제 귀로. 그리고 당론 따라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공수처 그 표결 당론을 안 따라서 징계를 받았거든요. 다른 걸 다 떠나서 그때 똑같이 당론이고 똑같이 패스트트랙을 통과한 게 선거법도 있었습니다. 선거법에 그 당시 민주당 의원 3분인가 4분이 불참하셨어요. 기권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도 없고 그분들이 징계도 안 받았습니다. 제가 왜 징계를 받았냐? 그게 VIP 때 뜻이라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징계는 나중에 선거 끝나고 받으신 거죠? 선거 끝나고 받았죠. 예, 예. 근데 선거법 위반을 선거법 문제에 대해서 기권 투표를 한 사람들은 전혀 징계를 안 받고 제가 받고 이렇게 된 것은 말하자면 그게 VIP 뜻이 대통령의 뜻이 아니면은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징계 요청을 한 게 제가 알기로는 당 지도부가 아니고 당원들 중에 이제 징계를 하고 그거는 그런 당무감사원이 식으로 따지면 시민단체에서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절차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당무감사원에서 보기에 똑같이 당론을 위반한 사람은 아무 문제도 없는데 왜 이 사람만 징계하냐 이런 거에 차이가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그게 강성 그 지지층에 당이 지금 발목이 잡힌 거거든요. 당의 공식 정책 결정 과정에 발목이 잡힌 거고 탈원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잠깐만요. 진중권 교수님. 이제 저희가 쭉 얘기를 하는 가운데 이제 준비된 시간이 다 됐는데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점으로 한 획일화된 당 운영 방식에 대한 지적이 쭉 있으셨는데 마지막 그 금태섭 의원의 그 과거 사례까지 결국 메시지는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이 집권 5년 차가 시작됐고 하니까 이 행동과 선택으로 이제 보여주셔야 될 때인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오늘 토론이 의미가 있었다고 하고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채널A는 그동안 다양한 정치 토론을 기획했습니다. 근데 나는 진보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으로만 패널을 구성해서 진보 정치 현상과 과제를 논의해본 게 오늘이 처음입니다. 자, 오늘 네 분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좋은 진보 정치인지 또 극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시청자 여러분에게 한층 더 선명해졌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쳐야 될 때입니다. 네 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